고생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고 단식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더 큰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합니다.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첫째,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됩니다. 일부의 극우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문화부 장관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입니다.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합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합니다. MB정부 시즌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민의식은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결재 번복과 대통령실까지 얽혀있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최상병 죽음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 열렸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심각한 여변이 됐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지원 금지라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입니다. 한밀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미일과 북중로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대미정책과 대일정책, 대중정책, 대러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이 있고 북방정책의 맥을 이어서 대중, 대러정책이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 되는 날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스토킹 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일주기를 기리는 민주당의 다짐입니다.